안녕하세요. 형문철입니다. 어느덧 6회차까지 왔네요. 오늘은 최근 커뮤니티에서 큰 공감을 받고 있는 글이 있다고 해서 우리 사장님들과 같이 보려고 가져와 보았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제가 주변 사람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저 사람은 사업이나 큰일은 못한다, 창업하면 반드시 망한다 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장사 수완이나 노력의 여부가 아니라 사람의 성격적인 건데요. 첫 번째, 성미가 급한 사람들.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이 내 맘대로 딱딱 움직여주길 바라는 사람들. 세 번째, 일이 바로바로 처리가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창업이나 사업이 안 맞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지금 있는 직장에서 평생 뼈를 묻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미 급한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사란 건 직장 일이나 공장 공정처럼 딱딱 처리될 수 없습니다. 장사는 낚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마음과 달리 항상 잘 되지도 않고 못 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월수금 주말은 손님이 많고 화목은 파리만 날리는 것처럼 잘 되는 날과 안 되는 날이 있기 마련입니다. 장사를 꽤 해보신 분들은 흐름을 알기에 장사가 안 되더라도 오늘은 쉬어가는 날 이러면서 다음을 준비하십니다. 하지만 성미가 급한 분들은 장사 안 되는 날을 못 견뎌합니다. 손님이 안 오면 안절부절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탓에 힘들어하죠. 혼자만 초조해하면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왜 장사가 안 되냐, 왜 손님이 없냐 이러면서 직원들을 들들 볶아댑니다. 1년 365일 하루 종일 손님이 항상 있을 수는 없습니다. 1%의 매장 외에는 어느 매장이라도 한산한 날이 있기 마련인데, 성미가 급한 분들은 하루라도 장사가 안 되고 잠깐이라도 매장에 손님이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아십니다. 결국 일 잘하는 직원들은 성미 급한 사장을 못 견뎌서 그만두게 되고, 매장을 관리할 직원이 없으니 가게 컨디션은 점점 악화되고, 그 결과 손님들의 발길도 끊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도 사장님은 남 탓을 하고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장사를 하면서 계속 손님이 없다면 그건 다른 문제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장사 안 된다고 손님이 없는 시간대를 못 견디고 항상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장사가 되길 바라시는 분은 자영업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사라는 건 항상 내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낚시를 하는 마음으로 장사를 하신다면 오래도록 자영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장사가 다 똑같지 하며 무시하고 넘어가신다면 안 좋은 결과를 보실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장사가 마라톤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해야 하고 평소에는 힘을 빼고 있더라도 이거다 할 때 확 힘을 줘야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이 비슷합니다. 네. 확실히 자영업을 오래 해오신 듯한 내공이 느껴지는 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어내신 듯한데요. 성미가 급한 사람을 단점처럼 표현한 듯 하지만 이 글의 포인트를 잘 보면요, 결국 마라톤이나 낚시와도 같은 자영업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한편으론 망하는 유형의 사장님들 입장도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에요. 평소 아무리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다고 머리로 생각을 할지라도 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내 매장 매출 보고 있자면 조급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으시겠죠. 게다가 타고나길 성미가 급하신 분들은 이런 상황을 더 견디기 힘들어 하실 것 같거든요. 안 그러려고 해봐도 내가 그렇게 타고난 거 어쩌겠어, 뭐 그러시겠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내 맘대로 움직여주길 바라거나 일이 조금이라도 지체되는 것을 못 보고 처리될 때까지 직원들을 닥달하는 등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이 부정적으로 발현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참 좋은 게 제가 평소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얹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성미 급한 사람도 장사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일단 저는 성미가 급하다는 성격 자체가 오직 단점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앞선 글에서 말하는 유형 앞에는 이런 조건이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노력할 생각은 못하고, 성미가 급한 사람들, 개선할 생각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딱딱 움직여주기 바라는 사람들, 기다리는 시간 활용할 줄 모르고 일이 바로바로 처리가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이 앞에 조건이 급한 성향과 만나 아주 나쁜 시너지를 냈던 것이고, 이런 면을 오래간 보신 분이 나름대로 판단을 그렇게 내리신 것 같거든요. 반면에 이런 성향을 에너지로 활용해서 내 장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가령 손님이 없는 날에는 마케팅 공부를 한다던가 매장 홍보 콘텐츠를 팍팍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엔 뭐예요? 높은 확률로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성공하시더라는 거죠. 원래 일매출 200이었는데 50만 정도로 박살났다가 다시 400선까지 끌어올리는 분들도 봤는데, 이렇게 위기 상황을 돌파했던 그들의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유심히 지켜보았던 것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이 안 나오고 한가할 때에도 해야 할 일을 미리 정하고 바로바로 실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 매출 하락과 같이 어떤 일이 계속 안 풀리잖아요. 그럼 불안감이 최대치로 올라가면서 이해도와 판단력이 현저히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이 성미 급한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계속 생각을 하니까 의미도 목적도 명확하지 않은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직원들은 그걸 왜 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고 하니까 당연히 헤매게 되는 건데 또 헤맨다고 짜증내고 닥달하니 결국 직원들이 버티지 못하고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하면서 매장 상황은 더 곤두박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장사가 안 되거나 한가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할 일을 세워둔 다음 딴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오늘 하루 목표한 매출이 안 나왔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한가할 때 해야 할 일로 작업을 전환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마케팅 책 읽고 실전 정리를 한다던가 인스타, 블로그, SNS 홍보 작업이라던가 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던가 말이죠. 이래야 이 사람들은 불안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그나마 여유를 찾을 수 있고 이 과정이 계속 누적되면서 매출을 다시 올리기 위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두 번째가 사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이 모든 일을 기계처럼 무심하게 한다입니다. 내가 자세히 보니까 이분들은요, 결과가 좋아도 너무 기뻐하지도 않고 나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저 계획한 일만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기계처럼 할 수 있냐 하니 실행할 때도 생각을 하게 되면 결과물이 잘 안 나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 성격 급한 사람들은요, 일단 무슨 일이든 지르고 볼 것 같은데 이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높은 성취지향적 성향이기 때문인데요. 뭔가 더 잘하려는, 완벽하게 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어때요? 어제까지 실행하려고 끝낸 계획을 다음날 아침에 다 뒤집고 바꿔요. 더 좋은 생각이 났다면서 말이죠.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면서 계획이 정교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딜레이 되고 또 그게 뭐든 빨리 하려는 성향과 상충이 되다 보니 진행이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스스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들이 생각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대로 가다가 죽도 밥도 안 되겠네. 그냥 생각이란 걸 꺼야겠어. 어떻게든 결과물 먼저 만들어내고 보자.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결과물을 뽑은 뒤 내 가게에 적용해보고 블로그에 글도 써보고 거친 피드백도 받아보고 반영해보면서 이거를 기계처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바쁠 때 해야 할 일, 한가할 때 해야 할 일을 구분짓고 꾸준히 5개월, 6개월 하시다 보면요. 놀랍게도 어느 순간 매출 그래프가 툭 하고 튀는 특정 이벤트가 일어나게 되더랍니다. 바로 그때부터가 무너졌던 곡선이 점차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 지점이라는 거죠. 사실 이 특정 이벤트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중요한데 구독을 해주신다면 이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상세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사장님은 그 업무를 기계처럼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드신 거잖아요. 어느 정도 숙련도가 보장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반복 시스템을 사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 곡선을 우상해야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이미 한번 곡선을 올려놨잖아요. 이 시스템은 어떤 메뉴를 개발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매장 홍보 컨텐츠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겠고, 경쟁업체 벤치마킹 포인트를 내 가게에 적용시켜보는 것일 수도 있겠고, 전략이 무엇이든 내 매출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찾고 지속 반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다음 최종적으로 이걸 아웃소싱까지 한다. 바로 이 과정이 제가 보았던,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매출 회복을 넘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간 성격 급한 사장님들의 탈출 전략이었습니다. 낚시터에서 입질만을 기다리지 못하는 성미들은 주변을 억지로 쥐어 짜내지 말고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낚싯대를 더 튼튼히 고치고 잘 물린 미끼가 발견될 때까지 계속 바꿔보시고 마침내 찾았으면 여러 개 물려놓고 입질을 기다려보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형문철의 브레이크 타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는 하루 되세요.